평상시에 이유 없이 코가 막혀 답답하셨던 분들 계시죠? 이 가벼운 증상이나 단순 비염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증상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 질병을 의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닥터S에서는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김선태 이비인후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비중격 만곡증, 우리가 알고 있는 축농증이나 비염과 같이 3대 이비인후과 질환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질환인가요? 네, 먼저 비중격이 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손을 들어서 이 양쪽 코를 만져봐. 이게 만져지는 게 비중격입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 가운데 연골이 있고 네. 뒤에 3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휜 거를 아. 만곡, 휘었다고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 비중격은 이 코의 겉의 모양을 유지를 하고 그 콧대가 섰다 그러죠. 그 코의 모양을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네. 기둥의 역할을 하고 예. 또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먼지나 그런 공기를 따뜻하거나 뭐 이렇게 걸러주는 예. 그런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막히게 되면 한쪽의 코가 주로 막히고 네. 코피가 나고 네. 또 딱지가 차고 예. 이런 뭐 통증을 유발하고 이런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막힘도 영구적으로 뭐 지속된다라는 말도 있던데, 그러니까 막힘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음. 네. 그러니까 코의 기둥 역할을 하는 바로 이 중앙에 있는 부위죠. 네. 비중격이 한쪽으로 휘어졌을 때 나타나는 질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네. 비중격 만곡증에 있는 이 비중격 왜 휘어지는 건가요? 네, 이게 제일 많은 원인은 이제 선천적인 거죠. 한 22%에서 전 국민의 22%에서 이게 유병률이 있고 한 해에 네. 15만 명이 하는데 선천적인 원인이 제일 많습니다. 아. 또 하나 이제 출생 시에 엄마 거기서 나올 때 압박에 의해서 야. 탈골이 되는 거죠. 이게. 자연 분만시예요. 네, 분만시. 네. 그다음에 이제 외상. 크면서 애들이 이제 코를 다치면 이렇게 서서히 나중에 기형을 초래하는 것이 되겠고 코 속에 이제 비염 같은 게 있으면 보상 차원에서 네. 이게 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네. 아, 그렇군요. 보통 이 환절기에 특히 가을철에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코가 자주 막힌다 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 비염과 비중격 만곡증 뭐 같이 오는 건지, 아니면 이 비중격 만곡증과 비염이 서로 좀 다른 건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그 비중격 만곡증만 있는 분들은 예. 되게 증상이 없어요, 대부분. 아. 그래서 비중격 만곡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네. 네. 이를테면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동반됐을 때 네. 예를 들면 이제 맑은 콧물, 네. 요즘철이 아주 알레르기 철인데 예. 재채기, 코가려움, 뭐 이런 증상이 동반된다든지 눈가려움, 이게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주증상이 되겠고 예. 또 축농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코막힘 플러스 예를 들면 누런 콧물, 네. 목으로 넘어가는 가래, 또 두통, 입에서 나는 냄새 이런 게 동반됐을 때 우리가 이제 부비동염으로 간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자, 그럼 비중격 만곡증 일단 특별하게 나타난 증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근데 한쪽으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 코가 좀 유독 막히는 것 같은 증상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한쪽 코가 주로 막히면서 주로 이제 번갈아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네. 본인이 이제 번갈아 막힌다 그런 경우는 이거를 반드시 의심해봐야 되고 네. 또 특징적인 것은 누웠을 때 한쪽으로 누웠을 때 아래쪽의 부분이 코가 막히게 됩니다. 오, 네. 아래쪽에 그게 아주 막혔어요. 특징적인 사인이 되겠죠. 네, 방금 좀 특징적인 사인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혼자서 집에 있을 때 네, 네. 비중격 만곡증을 알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다면요? 네, 그 코 속을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텐트의 지붕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게 텐트의 지붕이 들어 올리면 여기가 면적이 넓어지죠. 시원해지나요? 예, 좀 시원해지죠. 예. 공기가 많이 올라가니까 네. 이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코틀 테스트라고 하는데 네. 본인이 한번 해보시면 아 이쪽이 좁구나, 비강의 면적이 좁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예. 네, 이렇게 피부를 올려봤을 때 좀 더 시원하게 느껴지면은 그렇죠. 한쪽으로 당겨온. 휘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비중격 만곡증 같은 경우에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하다 보면 한쪽이 막혀 있으니까 비염이나 이런 거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호흡 곤란으로 인해서 다른 합병증이나 이런 것도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제일 많이 오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출혈, 네. 코피가 많이 난다든지 한쪽이 건조해져서 딱지가 많이 차고 콧물이 나면서
오래된 경우에는 비염이나 축농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구강호흡을 하게 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건조해지고 목이 아프고 맞아요. 입으로 숨 쉬는 분들 네, 계세요. 그다음에 이제 수면. 아. 수면에 문제가 와요. 어떤 네네.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코골이나 이제 그 수면 무호흡을 유발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두통 네. 제일 흔한 게 이제 그 비성 두통인데 예. 그 접촉된 좁아진 부위에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나와요. 아. 그래서 코의 통증이나 두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가 그 외관상 봤을 때도 코가 이쪽으로 한쪽으로 휘어 있으신 분들 그렇죠. 비중격 만곡증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렇죠. 외형적인 것도 연관이 있나요? 그럼요, 100%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이 발생 시에 예. 비중격하고 겉의 연골이 같이 한 네. 몸입니다, 한 몸. 아. 그래서 가운데 기둥이 휘면은 겉에 지붕도 같이 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코가 한쪽으로 휘어서 안면 비대칭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는데 네. 코가 이제 만약에 휘어 있다 그러면 가운데 기둥도 휘어 있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지금 뭐 이런저런 합병증 말씀해 주셨는데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네. 증상이 있으시면 하면 그렇죠. 됩니다. 증상이 있으시면. 자, 네. 병원에 간다면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네, 대개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부학적인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네. 증상이 있거나 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운동 시에 불편하거나 뭐 공반 지장이 있으면 수술이 제일 첫 번째죠. 네. 예, 그 외에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먼저 이제 병원에 가셔서 여러 가지 내시경으로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필요한 경우에 이제 방사선 촬영을 하고요. 치료는 이제 그 연골과 뼈를 분리를 시킨 다음에 휘어진 부분을 일부 제거하거나 네. 여러 가지 이제 조작을 통해서 가운데 연골이 똑바로 서게 아, 예, 그렇게 바로 해서 세우게요. 예, 코 안에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아. 거죠. 네. 예, 시원하게. 예. 아, 근데 웬만하면 이 수술 외에 뭐 마사지나 이런 거로도 그 개선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혹시 그런 방법은 없는 거죠? 마사지는 좀 이제 구조적인 문제니까 안 되고요. 예. 네. 제 생각은 이제 식염수 세척.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좁아진 데가 먼지가 끼거나 이제 딱지가 찬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식염수 세척 등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비중격 만곡증이 있다고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전 국민의 22%, 굉장히 뭐 어느 정도 일반인들의 많이 휘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증상이 있는 경우에 네. 합병증을 유방을 했을 때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있다라고 네,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요새 환절기다 보니까 코막힘 증상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게 약물 치료나 아니면 계속된다면 이 비중격 만곡증을 의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김선태 이비인후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